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이자 9월의 시작 수요일이 밝아왔습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난 8월달 원하시던 목표를 다 이루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는데 역시나 다이어트는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9월달은 다시금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9월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9월달의 시작이자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에 대한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가격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플랫폼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랠리가 10월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저명한 분석가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랠리가 10월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저명한 기술 분석가의 제안,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기술 분석 플랫폼 노스스타앤 배드차트의 공동 창업자인 케빈 워즈워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랠리가 올해 9월에서 10월 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하여서 기술 지표가 최고치를 확정하면 최고점에 이를 것이다. 자산 가격이 4만 달러 기반을 형성한 뒤 새로운 수준을 맞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또한 현재 많은 분석 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강세장이 연말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 차트는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까지 시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4주 동안 암호화폐 불장이 최고조에 이제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 지표가 강세장에 중요하다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장에 대한 견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의 경우는 10월이 아닌 11월부터 본격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윌리 우는 앞선 인물과 의견이 조금 다르죠. 과연 어떠한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11월부터 본격 상승 시작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올 11월 이제 비트코인의 본격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우리는 지난 2014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에 닿았을 때 2019년과 2020년 바닥을 찍었을 때에도 이러한 사이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났었다. 바닥에 가까워질 때마다 장기 투자자들은 코인을 쓸어 모았다. 따라서 최근 비트코인의 횡보는 이러한 매집 단계를 의미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상승된 상승장의 레인지는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 사이였다. 상승장 시작 전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4,000에서 14,00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며, 다만 온체인 지표를 감안했을 때 다가올 상승장은 단 한 번의 대규모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승장이 시작되고 우리는 고점 때마다 고비를 맞았던 12월의 약세장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대규모 상승장에 관해서는 모두 다 의견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들은 사실상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라 애널리스트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중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장이 내일 당장 상승할 수도 10월, 11월에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투자는 단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 내가 투자한 자산의 성장과 더불어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11월 안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항상 이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펀더멘털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더불어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것이었는데 이는 12,000년 화폐 역사에 기록이 될 정도로 크나큰 사건이었죠. 이에 관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종사자들의 경우는 환호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면 경제 안정성이 붕괴된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심지어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남미를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의 채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엘살바도르 또한 비트코인 ATM의 확보와 지점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기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IMF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표현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국가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트윗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트윗에는 정확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이를 국가 통화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권장할 수 없는 지름길이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결제 업체 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는 잠재력이 있지만 암호화폐 채택이 보이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문제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외의 내용은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미 경제 안정성이 상당히 위험해진 국가들입니다. 그렇기에 IMF의 우려와 경고가 쉽사리 먹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전 세계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살짝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한 부작용이 지금 터진 것일까요?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다가오는 9월 7일 비트코인을 정식적으로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이 발효되게 됩니다. 이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비트코인 반대 시위가 엘살바도르 이제 거리를 메우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엘살바도르의 정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가오는 9월 7일 비트코인 법이 의무화되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후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이제 달러로 경제 생활을 할지 비트코인으로 경제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는 선택 사항이지만 일반 매장들에서는 무조건 비트코인과 달러를 둘 다 결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밑에 이제 비트코인 반대 시위를 하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 법의 적용이 임박했다는 것이 엘살바도르인들의 분위기를 악화시켰고 이미 거리에서는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위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대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제 7월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집권했던 세렌 전 대통령 에게 부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엘살바도르가 그간 어떠한 길을 걸어왔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미 이러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운동가들과 학생 그리고 노조들이 의회 앞에 모여서 비트코인 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이 단체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 또한 소개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과 더불어서 자국정부의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타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증거 중 하나도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시민들의 눈에는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도박과 투기로 보는 눈이 있는 비트코인을 자국화폐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전 세계 첫 번째 국가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많은 국가들의 선례로 분명히 남을 것인데요. 항상 어떠한 것이든 변화의 첫 번째로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시련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는 꼭 엘살바도르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러한 것을 과연 엘살바도르의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의 정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 주체로 첫 번째 비트코인의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 첫 비트코인 광고 진행,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가 첫 번째 비트코인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광고 내용은 9월부터 비트코인이 달러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가 된다는 것으로 비트코인 사용은 강제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현금 거래, 가격, 급여는 계속해서 달러로 표시될 것이며 무료로 이제 정부 원래 앱을 사용하여 달러 혹은 비트코인으로 수수료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월렛 외에도 다른 지갑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 공식 월렛을 사용할 시에만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또한 수수료가 없는 해외 송금 기능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 송금이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주된 이유로 심각하게 낮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이유와 더불어 현재 엘살바도르의 많은 시민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여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것 또한 그 이유 중 하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있었죠. 현재 많은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시간이 이르면 조금씩 그 기조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위가 기사로 나왔으니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머지않은 미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이죠. 금융위원장으로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바로 8대 금융위원장으로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을 한 것인데, 취임을 한 직후 현재 화두로 올라와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을 두고 은성수 시즌2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 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8대 금융위원장이 된 고승범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문제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경우는 31일 취임사를 통해서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들이 복합작용된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현재 고 위원장의 경우는 다가오는 9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날짜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을 지켜야 한다며 미룰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고 위원장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조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화두로 올라온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함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건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지난 8월 27일 진행이 된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전부 부정적인 견해만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위원장 또한 강한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취임한 고 위원장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를 하고 법안을 결정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SEC 측이 이제 법원에 새로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 녹화 및 녹취본을 제작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법원의 리플 회의 녹화 및 녹취본 제작 요청서 제출 이렇게 들어있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법원에 리플 직원 회의 영상 및 녹음 파일 제작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의 경우는 SEC는 아직 리플이 제출하지 않은 많은 증거 자료가 많다 주장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8월 초 리플 CTO의 진술을 통해 SEC는 리플이 회의를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향후 리플이 의무적으로 회의의 녹화 및 이제 녹음 자료를 제작하기를 법원에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미 SEC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상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약 3주 전이죠. 8월 10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미 SEC 측이 리플사의 내부 메신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는데 메신저에서 녹화로 옮겨갔을 뿐 사실상 바라바는 똑같지 않을까, 바라는 바는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당시 SEC 측의 경우는 내부 메시지를 통하여 리플사가 XRP를 통하여 어떠한 꿍꿍이를 하고 있으며 XRP를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사 또한 이제 사내 메신저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심리를 가감없이 표출을 했었죠. 현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나 거부될 것을 우려해서 새로운 방향의 제안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 소송의 본질이 조금씩 점점 흐려지면서 어떻게든 리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송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던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건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제는 소송이 어떻게 뭐든 되겠지 뭐 하는 기조 또한 커뮤니티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리플사 방향 긍정적인 쪽으로 합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떠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